TV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셨죠? 기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기소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담당 지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셨죠? 대통령님의 네. 지위를 받았습니다. 자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시지 말고요. 자, 모두 무죄 났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의원의 잇따르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장면인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력직 공무원인 검사로서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안이 이후에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공소 취소를 건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론 뭐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그 의회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자기들의 우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이런 논란이 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기소는 설령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통합과 화합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라면 한동훈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 당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당 대표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너무 좀 죄송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건의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은 적어도 지금 그 국민의힘 대통령 대표의 어떤 투표를 앞두고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감점 포인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원들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0%가 넘게 되는 그 중도층의 어떤 표심 이 측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다라는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감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최종적인 어떤 투표율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아주 큰 감점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좀 갈릴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이런 국면에서요, 한동훈 후보와 거친 설전을 이어오던 원희룡 후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며 헬마우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대답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기소를 하고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거론을 했더니 결국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헬마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입이 리스크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마지막에 어떤 네거티브의 논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는 입이 싸다, 가볍다, 대표로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결국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부비트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드리면은 뭐가 터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지켜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굳이 반사적으로 반응 안 해도 될 거를 반응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렇게 뭐 한동훈 후보가 입이 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이 전당대회 처음에 문제가 터진 것이 김건희 영부인과의 그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그걸 터트린 사람들은 누구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입이 무거운가? 이 부분으로 다시 또 사람들의 생각이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도 좀 힘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6차례의 방송 토론에 도를 넘는 상호 폭로전과 난타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의식했던 걸까요? 조금 다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가 고의로 선거를 패배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이 총선을 위해서 뛰었던 우리 당원들과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은 조금 말이 좀 과하셨으면 정정해 주시거나 사과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표현은 지나쳤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 점은 고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고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저도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장면, 방송 토론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을 일종의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당 안팎에서는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뒤끝이 계속될 거다, 이 감정의 골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이 이 당의 어떤 분당 사태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예. 중요한 건 그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윤 그룹들이 어떻게 예. 받아들일 것인가 선거 결과를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이 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새로운 어떤 전국 전환이 이뤄질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될 건 두 가지거든요. 통합과 개혁. 그런데 통합 쪽으로 가면 사실 개혁을 조금 더 미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을 좀 수습하고 대통령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친윤 그룹들을 안심시키는 게 이제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지지해주는 중도층이 내가 혁신하라고 시켜줬는데 왜 혁신을 안 하고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쓰지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지 않고 정말 혁신을 하겠다 대통령실에도 할 말하고 친윤 그룹한테도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중도층의 어떤 확장성은 있으나 당이 이제 뭐랄까요 충돌이라든지 또는 감정의 골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네. 어쨌든 주류 그룹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윤 그룹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쏟아지는 당내 우려 속에 막바지 수습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